그 애는 살려야지. 진중배의 눈동자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결혼식장 한복판, 그가 바라보는 곳엔 딸이 서 있었고, 그 뒤엔 보이지 않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죠. 누군가는 이 모든 걸 끝내야 했고 그건 오직 자신뿐이라는 걸 진중배는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세상의 소리는 모두 멀어졌죠. 딸의 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고 진중배는 마지막으로 그 미소를 기억하며 몸을 돌려 폭탄이 설치된 쪽으로 달렸어요. 누군가는 알게 되겠죠. 그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날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건 경고야. 진상아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폭탄의 타이머를 눌렀어요.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눈동자 속엔 이상하게 뜨거운 분노가 스쳐갔죠. 그는 결혼식장의 설비 담당자로 위장한 채 무대를 오갔고 아무도 그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피선주와 김소우 둘이 서 있는 그 자리는 그에겐 절대 허락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내가 무너졌는데 너희가 행복할 순 없지. 그 말은 복수인지 질투인지 아니면 끝나지 않은 집착이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는 지금 누군가의 삶을 멈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시간은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누군가는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할 예정이었어요. 피선주는 드레스를 매만지며 거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마음은 왠지 모르게 가라앉아 있었죠. 김소우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지만 그 미소조차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예식장은 아름다웠고 사람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딘가 낯선 기류가 흘렀어요. 무대 주변에서 낯익지 않은 남자 하나가 장비를 옮기고 있었고 스태프 중 누군가는 그를 처음 본다는 말도 흘렸죠. 괜찮아, 그냥 내가 예민한 거겠지. 피선주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김소우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주최 측에게 스태프 명단을 요청했어요. 확인 한 번만 해보자, 혹시 모르니까. 그 말은 사소했지만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죠. 그 의심 하나가 그날 목숨을 바꿀 선택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요. 전남진은 진상아의 뒤를 따라 항구 인근의 낡은 창고로 향했어요. 스위스행 밀항을 준비한다는 말에 처음엔 의심 없이 움직였지만 진상아의 얼굴엔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죠. 정말 그 계좌 아직 안 뺏긴 거야? 전남진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진상아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아직 기회는 있어. 하지만 그 말 속엔 어딘가 불안한 결이 스며 있었죠. 밀항 브로커와의 대화, 자주 바뀌는 장소, 그리고 그의 눈빛. 모든 것이 이 여정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었어요. 전남진은 순간 그녀가 스위스로 가는 진짜 이유가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 다른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 그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질문을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했어요. 그 순간부터 서로의 발걸음은 같았지만 그 신뢰는 조용히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순간 피선주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오늘은 기뻐야 할 날이었고 모두가 축복해주는 자리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계속 울리고 있었죠. 레이스 자락을 손끝으로 만지며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김소우는 드레스룸 문을 열고 들어와 밝게 웃으며 말했죠. 정말 예쁘다, 선주야. 그 말에 피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꼬리는 오래 머무르지 못했어요. 무언가 이상했어요. 장소,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까지. 모두 낯익은데도 낯선 감각이 자꾸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다 조용히 속으로 중얼였죠. 왜 이리 불안하지? 그 말은 확신 없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던 위험을 몸이 먼저 느끼고 있었던 신호였는지도 몰랐어요. 진중배는 멀리서 피선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은 그 어떤 날보다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가슴을 아리게 만들었죠. 정말 잘 자랐구나.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엔 수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조용히 요동쳤죠. 그건 기쁨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이기도 했어요. 진중배는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 아이가 무사해야 한다 그 생각 하나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 순간부터 진중배의 눈빛은 달라졌고 그가 걸어가는 방향엔 이미 한 남자의 결심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결혼식장 외곽 한 남자가 무전기를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김소우가 사전 요청한 보안 감시 인물이었죠. 그는 오늘 아침부터 예식장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한 남자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그 남자는 스태프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지나치게 날카로웠고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는 무대 주변 장비를 점검하는 척 계속해서 특정 구역에 머물렀고 그 구역은 바로 신랑 신부가 설 무대였죠. 감시 인물은 무전기로 속삭였어요. 이 남자, 리스트에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설치 중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김소우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고 피선주는 숨죽인 채 거울을 바라보다 조용히 손끝을 움켜쥐었어요. 이상하다는 느낌은 결국 현실이 되어 그들 앞에 다가오고 있었어요. 감시 인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소우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예식장 보안팀에 연락을 시도했어요. 저 사람 무조건 막아야 해요. 그의 목소린 낮았지만 단호했고 피선주는 그 눈빛만으로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귀에서 울리는 피로한 진동음 사이로 그녀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조용히 움켜쥐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야 한다는 기도처럼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붙잡힌 남자를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아르바이트생이었고 오늘 아침에 급하게 채용된 거라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전남진은 창고 안가방을 슬쩍 훑어봤어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그는 물었어요. 진짜 거기까지 할 거야? 진상아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 조용한 침묵이 오히려 의도를 더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전남진은 피선주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존재는 언제나 진상아를 흔들고 자신을 비틀어 놓는 사람이었죠. 그래서일까? 그가 무엇을 꾸미고 있든 굳이 막을 이유도 의미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알아서 해. 어차피 난 거기 안 간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엔 왠지 모를 꺼림칙함이 남아있었죠. 그건 죄책감도 아니고 동조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 모든 일이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걸 조용히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전남진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어요. 불도 붙이지 않은 채 창고 밖 어둠만 바라봤죠.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어렴풋이 느꼈어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자신도 진상아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란 걸. 하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담배를 물고 있었어요. 김소우는 피선주가 모르게 한쪽 구석에서 무전을 들었어요. 장비 쪽에서 이상한 설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사람도 명단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김소우의 등줄기를 단번에 서늘하게 만들었죠. 결혼식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을까? 그 순간 무대 위 조명이 깜빡였고 피선주가 웃으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미소 하나에 소우의 혼란은 더 커졌어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는 조용히 손을 움켜쥐었어요. 모든 걸 중단해야 할까 아니면 그저 예민한 예측일 뿐일까? 하지만 그 사람이 돌아왔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떠올리는 순간 김소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그 말은 다짐이었고 그 다짐은 그의 행동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는 문득 결혼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를 생각했어요. 드레스, 꽃, 웃음, 그 모든 게 현실이라기보다 폭발 직전의 정적처럼 위태로워 보였죠. 이건 시작이 아니라 어쩌면 끝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그의 숨을 더 깊게 만들었어요. 진상아는 스태프 복장을 입은 채 무대 뒤편 구조물을 살피는 척 움직였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엔 폭발물 하나가 조용히 숨겨져 있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고 아무도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기가 중심이겠지. 그는 자신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게 중얼이며 무대 조명 아래 철제 지지대 안쪽 틈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손놀림은 망설임 없이 빠르고 조용했죠. 이미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했던 듯 장치 하나, 와이어 하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타이머를 확인했고 리모컨을 주머니에 넣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의 눈에는 어떤 후회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끝낼 시간이다. 그 말은 명확했고 그와 함께 결혼식장은 조용히 시한폭탄 위에 올라선 셈이었어요. 진중배는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걷고 있었어요. 눈으로는 하객들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고 귀는 주변 소음을 넘어선 이상한 정적을 찾아 헤매고 있었죠. 그는 오래전 건축 현장에서 사람의 실수와 사고 직전의 기류를 수없이 경험해왔어요. 지금 이 공간은 그와 똑같은 냄새가 났어요. 뭔가 이상해.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의 걸음이 무대 가까이로 향한 순간 확신은 커졌어요. 무대 장치 아래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누군가 움직였던 흔적. 그리고 아주 작게 들려오는 타이머의 딱딱 소리. 진중배는 멈춰섰어요. 가슴이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뛰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예식이 아니야.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그는 딸이 있는 쪽으로 조용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엔 이제 모든 걸 감지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걸음을 멈춘 채 그 자리에 서서 몇 초간 숨을 죽였어요. 그 소리는 확실했죠. 정확하고 일정하게 반복되는 기계음. 그건 건물에서도 전기장치에서도 나올 수 없는 종류의 소리였어요. 진중배는 그제야 자신이 지금 시간과 싸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남진은 먼 발치에서 진상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가 무대 아래 철제 구조물 사이로 손을 넣는 순간 무언가 끝났다는 걸 직감처럼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죠.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겠군. 그 생각이 떠오르자 오히려 모든 감정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진상아는 리모컨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이 잠시 전남진과 마주쳤어요.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교차 속에서 모든 게 확인되었죠. 전남진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어요. 불도 붙이지 않은 채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저 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무책임한 침묵 속에서 그는 그렇게 사라져가는 양심을 조용히 외면하고 있었어요. 드레스룸 안은 조용했어요. 하객들의 웃음소리도 예식장의 음악도 두꺼운 문 너머로 아득하게 들렸죠. 피선주는 의자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장은 완벽했고 드레스도 흠잡을 데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죠. 가슴 한쪽이 계속해서 조여오는 느낌. 그건 단순한 긴장이라고 보기엔 너무 선명한 감각이었어요. 왜 이리 답답하지? 그녀는 조용히 손끝을 꽉 쥐었고 화장대 위 작은 향수가 쓰러지며 유리병이 또각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비로소 깨달았죠. 그리고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까 스쳐 지나가던 그 눈빛말은 없었지만 무언가를 전하고 싶었던 그 시선. 피선주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였어요. 아빠, 무슨 일 있는 거죠?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지만 가슴속은 더욱 조여왔어요.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말할 순 없었지만 그 불안은 너무 선명했고 어쩌면 지금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예감은 이미 그녀의 몸이 먼저 느끼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피선주는 문득 문 쪽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엔 진중배가 서 있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걸어와 딸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 시선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고 피선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엔 가슴 깊은 불안이 숨어 있었어요. 진중배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고 그 손길은 말보다 많은 걸 전하고 있었죠. 아빠, 왜 그래요? 피선주가 묻자 그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너 참 예쁘다, 오늘. 그 말에 피선주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어요. 그건 축복이었고 작별이었고 또한 다짐이었죠. 그는 손을 한 번 더 꼭 쥐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피선주는 알 수 없는 슬픔에 가만히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손의 온기를 느꼈어요. 언제나 단단했던 그 손이 이상하게 오늘은 조금 더 따뜻했고 조금 더 오래 머물렀죠. 그리고 그 온기가 이상하리만치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미리 전하는 작별처럼요. 진상아는 무대 뒤편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그는 여전히 스태프 복장을 하고 있었고 그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는 표정이었죠. 하객들은 그를 스태프로만 인식했고 그 누구도 그의 발걸음 속에 숨겨진 위험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녀는 조명 아래 무대 중앙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고 포켓 속 리모컨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어요. 이제 곧 끝이야. 그녀의 속삭임은 조용했지만 분명했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가 무대에 가까워질수록 공기 속은 서서히 기이하게 정적에 잠겨갔어요. 하객들의 박수와 음악 모두 들리는데 어딘가 어긋나고 있었죠. 그 순간 무대 위 커튼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진상아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거리까지 이미 다가와 있었죠. 진중배는 무대 뒤편 커튼 폭탄을 발견했어요. 그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의 시야에 들어온 딸. 피선주는 환한 미소로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진중배는 숨을 멈췄어요.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소음이 사라졌고 오직 그의 심장 소리만 뚜벅뚜벅 들렸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무대 위로 뛰어오를 거란 걸. 아무도 그 짧은 순간이 누군가의 마지막일 거란 걸 예상하지 못했어요. 진중배는 말없이 몸을 날렸고 그의 눈은 오직 피선주만을 향해 있었어요. 그 순간 폭탄이 터졌고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를 그저 그 자리에서 딸을 향해 달려가는 건 사랑이 아니라 본능이었죠. 삶이 그를 거기까지 이끈 것이 아니라 그 마음 하나가 모든 걸 밀어냈던 순간이었어요. 테러의 혼란스러운 식장에서 분명 몇 분 전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아버지.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 그건 불안이 아니라 직감이었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대 아래를 바라봤고 그곳에 놓인 작은 리모컨 하나를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피선주는 그 자리에 무언가를 남기고 간 아버지의 기척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어요. 누군가 폭파 지점으로 급히 달려갔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웅성이는 소리가 퍼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누군가 외쳤고 피선주는 숨이 멎을 듯한 심정으로 무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그곳엔 익숙한 셔츠, 익숙한 신발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한 사람 진중배였어요. 그는 조명 아래 무대 옆 구석에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없었고 사람들은 그를 급히 들쳐 업었지만 피선주의 시선은 그 자리에 남아있던 작은 리모컨 하나에 멈췄어요.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왜 거기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막아냈는지를. 구급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하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웅성거렸어요. 결혼식은 멈췄고 음악도 조명도 모두 꺼진 채 정적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죠. 하지만 피선주의 마음은 그 어느 것보다 조용했어요. 그녀는 무대 위에 그대로 서 있었고 누구의 손길도 그녀를 움직이지 못했어요. 괜찮으세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어요.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공간은 점점 정리되어 갔지만 그녀의 눈엔 아직도 무대 아래 그 자리만이 선명했어요. 진중배의 얼굴 그 손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젯밤 꿈처럼 현실과는 어긋난 감각으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남겨진 꽃잎 사이로 피선주는 조용히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말소리도 울음소리도 두 멀게만 들렸죠. 그저 그날 아침 아버지가 건넨 마지막 미소만이 머릿속에 반복되어 떠오르고 있었어요. 현실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간은 거기서 멈춘 듯했어요. 사람들은 진중배를 그저 조용한 회장님으로 기억했어요. 말보다 행동이 앞섰고 감정보다 책임이 먼저였던 사람. 하지만
그날 이후 피선주에게 진중배는 다른 의미로 남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한 사람.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주름진 손등과 묵묵한 눈빛 속에 담긴 사람이었죠.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딸에게 따뜻하게 안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딸을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었다는 사실은 말보다 더 큰 마음을 전해주었어요. 피선주는 병원 대기실 한켠에서 작게 중얼였어요. 아빠,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이 없으셨는 그 말은 눈물보다 무거웠고 그녀의 가슴에 조용히 그리고 깊게 남았어요. 그땐 몰랐던 그 손길이 이제야 얼마나 많은 말을 담고 있었는지. 이제서야 그의 사랑을 제대로 듣게 된 것 같았어요. 며칠 뒤, 피선주는 진중배의 휴대폰을 넘겨받았어요. 휴대폰엔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남아 있었죠. 그건 결혼식 하루 전 그가 직접 녹음한 음성이었어요. 선주야, 많이 미안했다. 그래도 그날만큼은 내가 웃길 바랐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그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피선주는 조용히 폰을 가슴에 안았고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없는 세상은 생각보다 적막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그날 밤 피선주는 창밖 별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였어요. 이제 아빠 없이도 살아볼게요. 조금은 더 강해져서. 그 말은 작았지만 그녀의 결심은 아주 단단했어요. 그녀는 메시지를 반복해 들었어요. 그 짧은 말들 사이로 아버지가 전하지 못했던 모든 마음이 흘러나오는 듯했죠.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그 진심은 여전히 그녀 곁에 살아있었어요. 조용히, 강하게. 장례식장 한켠. 영정 앞에 선 피선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죠. 꽃들 사이 향냄새, 그리고 무거운 침묵. 그 가운데 피선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손을 뻗어 사진 틀을 가볍게 쓸었고 손끝이 떨리듯 사진 속 얼굴을 닿을 듯 말 듯 어루만졌어요. 나중에 다시 만나면 그땐 먼저 말해줘요. 아빠라고. 그 말은 들리지 않아도 그에게 닿을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조용히 눈물을 떨궜어요. 그건 슬픔이라기보다 이제야 할 수 있는 작별의 눈물이었죠. 오랜 시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그 눈물 속에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녹아내렸어요. 그녀는 눈물 너머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이제는 슬프기보다는 고마운 마음이 더 앞서 있었죠. 살면서 당신 같은 사람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그 말로 그녀는 마음속 작별을 완성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난 뒤 피선주는 조용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앞만 바라보는 그녀 곁으로 김수호가 천천히 걸어왔죠. 그는 말없이 작은 물병 하나를 건넸고 피선주는 조용히 받았어요. 둘 사이엔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김소호는 그저 그녀 옆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꺼냈죠. 이젠 내가 지킬게.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단했고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 위에 조용히 얹어졌을 때 피선주는 고개를 돌려 잠시 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엔 위로보다 책임이 먼저 담겨 있었죠.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말없이 손을 맞잡았어요. 그 조용한 약속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처럼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손길을 느끼며 조금은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었어요. 그 온기 속엔 슬픔을 감싸는 위로보다 앞을 향해 걸어가자는 조용한 용기가 담겨 있었죠. 그 순간 피선주의 마음에도 작은 숨결처럼 새로운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며칠 뒤 피선주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작은 박스 하나, 그 안엔 오래된 메모지들, 볼펜, 명함, 낡은 시계 그리고 조그만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죠. 사진 속엔 피선주와 진중배가 회사 앞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진중배가 피선주를 자기 딸로 공식적으로 선포한 날 기념으로 찍은 거였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서툴지만 분명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미소를 바라보는 순간 피선주는 작게 웃었어요.
그건 슬픔을 덮는 웃음이 아니라 이젠 기억으로 꺼낼 수 있는 따뜻한 감정이었죠.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레 꺼내 작은 액자에 담아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을 걸었죠. 이제 아빠는 여기 있어요. 매일 같이 볼 수 있게. 그 말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사진 속 미소를 바라보다 처음으로 보고 싶다는 감정이 아프지 않게 다가왔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움이 고통이 아닌 온기라는 걸 그 사진이 가만히 알려주고 있었죠.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도 조용한 평온이 번지고 있었어요. 해질 무렵 피선주는 커튼을 젖히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빛이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결혼식 전날 손을 꼭 잡고 말없이 나란히 걷던 그 길. 그날의 공기, 햇살 그리고 묵묵히 손을 잡아주던 아버지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살아났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품고 있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죠. 피선주는 그 기억 속 아버지의 등을 떠올리며 작게 웃었어요. 그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기억이었고, 이제는 힘이 되는 추억이었어요. 노을이 완전히 지기 전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때처럼 앞만 보고 걸어갈게요, 아빠. 그녀는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을 마치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따라 걸었어요. 그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고 조용했지만 이제는 그 뒤를 따르는 자신이 있다는 걸. 그도 알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며칠 뒤 피선주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커피를 내리고 노트북을 켜고 조용한 음악을 틀며 하루를 시작했죠. 달라진 건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엔 어딘가 단단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책상 한켠 작은 액자 속 아버지의 사진이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는 아침 햇살을 등진 채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 작게 웃었어요. 이젠 울지 않았고 혼자라고 느끼지도 않았어요. 그는 없지만 어딘가에 늘 그녀와 함께하고 있다는 감정. 그 감정이 하루의 시작을 지탱해주고 있었죠.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제 갈 길을 가지만 피선주는 그 속에서 조금씩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걸음 하나하나가 그와의 기억을 품은 채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늘도 작은 인사를 건넸어요. 다녀올게요, 아빠. 그 말은 공기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고 언제나 그 자리에 남아 그녀의 하루를 지켜주는 인사처럼 조용히 그러면서도 따뜻하게 머물러 있었어요.